네, 시즌마다 현명하게 돈 모으고 불려가는 법 저희 시즌머니에서 함께 만들어 보시죠. 오늘은 JW 인베스트 광유정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즌머니 룰부터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네, 시즌머니는 총 1,000만 원의 예수금으로 종목당 20%씩 분산 투자하고요. 방송일 다음 거래일에 시초가에 매수되며 목표가 손절가에 도달한다면 당일에 편출되고 목표가는 월 3일 변경이 허용된다는 점 시청에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떡해요? 라고 좀 걱정을 했던 종목이 바로 그냥 걱정은 기우였더라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우리 피디님께 그 손절가 좀 수정할 수 있는 룰 좀 추가해달라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네. 다행히 제가 잡아드렸던 7만 원 구간대 일단은 짧은 사실 손절가로 잡아드렸었던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관측이 되고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은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니까 지금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지금 메이저 기관 수급이 다시금 붙어주기 시작한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 이슈 모멘텀들이 약간은 좀 지지부진한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간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쪽에서 앞으로 이제 향후에 중동 특히 아랍에미리트나 튀르키예 같은 국가에서 추가적인 이런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또 유효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 시청자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하시면은 저는 강력 보유 의견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9만 원까지 강력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솔브레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반도체가 살짝 주춤한데 그래도 네. 계속 가져가야겠죠?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AI 에이전트 제품 판매량이 좀 부진했다라는 그런 관련 소식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들이 감지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이제 FOMC 앞두고 나서 약간은 좀 경계 심리가 주도주 쪽으로 반영이 됐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양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소재 관련 기업이자 또 최근에 한일령 관련해서 일본 쪽에서 중국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따른 반사익 수익 기대가 한번 노려보자라고 해서 가지고 왔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대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난 9, 10월 달 구간대 매물대 부근에서 계속해서 좀 변동성을 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 눌림목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폭의 마이너스 지금 수익률 나왔는데요. 근데 오늘 구간에서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 이제 눌린 거 대비해서 네. 오늘 밑꼬리도 지금 현재 달리면서 마감이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장에서 다시금 되돌림이 나와줄 수 있을지 한번 흐름 보고요. 계속해서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일령 모멘텀에 대해선 변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눌림목을 줄 때도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변화한 포트폴리오도 한번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 펌텍코리아와 하나머티리얼즈, 두산 에너빌리티, 솔브레인까지 4가지 종목 차 있고요. 총 수익률 4.2%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한 종목 딱 하나 남았네요. 오늘 한 종목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의료 로봇을 만드는 큐렉소라는 종목을 핫한 가지고 종목인데요. 왔는데요. 네. 네. 근데 제가 매일경제 TV 나오면서 의료 로봇 관련 기업도 소개 많이 도와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고영이라는 종목이었는데 고영이 지금 이달 들어서 내일이 지금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네. 중이에요. 그래서 고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수술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자 반도체 이제 검사 장비 기업이라고 한다면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의료 관절 로봇 쪽에서는 그래도 꽤 이름을 날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영이 올라가면서 의료 로봇 쪽이 좀 매기가 쏠리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어서 큐렉소 가지고 왔고요.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로봇 관련 기업들 보면은 그래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그렇게 나쁜 기업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AI 관련 기업도 제가 아까 전에 방송 나오면서
관련 종목 가지고 오기도 했는데 이런 이제 적자에 대한 부담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의료 로봇 관련 기업들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큐렉소를 가지고 온 이유는 사실 요즘에 이제 종목들이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면은 그 수출 모멘텀, 특히나 이제 해외 수출 모멘텀이 있는 관련 기업들이 확실히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큐렉소도 이제 관련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K 의료 로봇에서는 사실상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네. 최근 들어서 해외 매출 비중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의료 로봇 쪽에 있어서 핵심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큐렉소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공관절 로봇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로봇 중 하나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지금 매년 이 의료 로봇이 판매 대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관련 로봇이 80여 대 정도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여 대 정도까지 판매가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사실상 거의 매출 비중의 80% 이상이 해외 쪽에서 발생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비중 같은 경우에는 인도 쪽에서 지금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긴 한데요. 큐렉소가 한 차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도에 최대 고객사인 이제 인도의 메릴 헬스케어라는 곳에 이 관절 로봇을 납품을 했었는데, 바로 다음 해에 그 메릴이라는 곳에서 짝퉁 로봇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판매 대수가 급감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의 또 내지는 한 고객사에 의존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판매 대수가 줄어들거나 했을 때 매출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해외 판매 채널을 다변화 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비중들을 살펴보면 역시나 이제 인도 쪽에서도 매출 발생이 지금 비중이 가장 높게 잡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쪽에서도 지금 판매 굉장히 또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 쪽에서도 지금 관련 로봇 판매 비중이 또 높게 잡혀 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 외에 일본 시장도 지금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뇌수술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고, 또 이런 인공관절 쪽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인도 시장에서 발생하는 해외 매출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미국과 유럽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이제 상반기 경에 큐렉소 쪽에서 이 인공관절 이제 로봇을 이제 인허가 신청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곧 있으면은 미국과 유럽 쪽에서 이 결과 발표가 지금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FDA 허가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또 들어오는 만큼 계속해서 좀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은 충분히 지금 매력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가격 전략 말씀까지 드릴까요? 네.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리자면, 기술적인 흐름들 같이 함께 좀 살펴보면은 큐렉소가 지금 이렇게 풍부한 모멘텀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주가상 반영이 저는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 지금 상반기 내내 사실상 박스권 구간대에 갇혀 있다가요, 10월 달부터 이제 거래량 붙어주면서 박스권 상단선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감지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12월 달 들어서 대량 거래량 좀 크게 들어와주면서 이제 부각되는 분위기인데,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윗꼬리가 또 한 차례 길게 달려있기 때문에 한 차례 눌림목이 12,000원대 구간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손절가는 일단은 12,000원 구간까지 잡아놓긴 했고요. 월봉 흐름 봤을 때는 과거 이제 헤드앤숄더 구간이라고 본다면 사실상 17,000원대에서 19,000원 사이까지도 열려 있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일단은 목표가를 잡아드리고 나서 이후에 또 AS 겸 목표가를 높여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10% 정도 수익 구간인 16,000원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로봇주들이 정말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하나 좀 고민되셨을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적 리스크가 덜한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한 큐렉소이기도 하고요. 해외 채널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짚어주셨네요.
네, 오늘 야간투자본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